오늘 코스피 지수는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장중에는 6,000피를 지키지 못하고 붕괴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이슈, 거기에 DUV 이슈까지, 그리고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급락이 만들어졌죠. 그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들,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간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서 8% 구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죠. 그리고 지난주 초부터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던 CP 시스템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25%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그리고 어제 세 번째 종목이었었던 대원전선도 마이너스 구간대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10%가량 상승을 보이긴 했었지만 살짝 아쉬웠죠. 그리고 한국 PI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매집이 이미 완료돼서 급등 임박한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죠. 추세는 추세대로, 변동성은 변동성대로. 그래서 오늘은 이런 타이밍들 너무나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종목들이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있으면서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변하는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로 힘든 하루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7.7% 하락을 보여줬죠.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는 중요한 타이밍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어제 종목들도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봐야겠죠. 어제 첫 번째 종목이었었던 PS 일렉트로닉스 어땠습니까? 시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구간대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점은 플러스 8.14%까지 전체적으로는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살짝 모자른 상승을 보여줬죠. 그런데 아직까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영상이죠. 7월 27일 21시간 전 영상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지난 영상들 보여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 그리고 어떤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가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언제나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릴 때는 보통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이내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날 바로 상한가 그리고 급등하는 케이스들도 존재를 하고, 하루 이틀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를 보이고 수급이 포착이 된 이후에 급등하는 케이스들도 존재를 하죠.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는 그때의 시장 상황, 섹터, 수급, 차트의 움직임이 어땠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패턴을 익히면서 수익의 확률을 올리는 겁니다. 당연히 반대 케이스들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복습 그리고 복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매물대 구간이 되겠죠. 짧게 8,000원 구간대에서 그 다음 저항권이에요. 61선 라인대 8,4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기 관점으로는 실적이 기반이기 때문에 9,000원 라인대에서 만원 구간대까지도 길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까지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1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분봉상으로도 계속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상승 이후에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 거예요. 5일선에 대한 추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탈했을 때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라인이죠. 121선을 이탈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대응하지 않는 거고, 이 구간에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시작하죠. 당연히 시장에 대한 영향이 있었고 섹터에 대한 영향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조건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들을 이탈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이 구간을 올라가면서 정확히 20선 위에 전일 보합권 가격대에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 그대로 갭으로 떨어진 이후에 마이너스 4% 구간이었었죠. 삼성전자와 비슷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대로 이탈을 했었다면 이때는 아예 대응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반대 케이스 어떤 거예요? 바로 현대무백스였죠.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시장 안 좋죠. 그리고 시작하면서 현대무백스도 이미 이탈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그리고 섹터는 어땠어요? 대장주격이었었던 램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갭으로 빠지면서 시작을 해요. 섹터도 안 돼요. 시장도 안 돼요.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도 안 나와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이 바로 대원전선이었었죠. 이 부분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마이너스 6% 구간대 시작을 해서 3%까지 움직임은 시가 대비를 한다면 10%가량 상승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제 영상에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어제 영상입니다.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히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만들어졌고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지금 터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응 타임이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정확히 자리가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대원전선 단기적으로는 15,000원 구간대에서 16,000원 구간대까지, 길게는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에요. 마치 5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까지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동일해 어제랑 동일하게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탈하지 않으면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일해 오늘같이 이렇게 타이밍 잡기가 너무나 어렵다. 오늘 타이밍은 실제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구간 이탈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30분 봉상 120선에 대한 지진을 만들어지긴 했지만 언제나 순서, 방금 말씀드렸던 순서 어떤 거예요? 지수, 섹터, 개별적인 차트, 수급 안 돼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박스권 상단을 이탈합니다. 이럴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장 강조를 드리는 멘트가 어떤 거예요? 언제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확인을 하면서 그 확인이 완료가 됐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언제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에서만 대응을 해야 된다. 그 장점, 딱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한 가지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에서는 중요한 라인대 이탈하면 대응하면 안 된다. 오늘 그 의미를 확실히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존재를 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횡보를 보였었던, 움직임을 가지지 못했었던 CP 시스템이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5%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내일 사면 상한가량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그리고 오늘은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멀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2차전지 배터리 쪽 그리고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상승을 보였을 때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과 함께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상단에서 정확히 보시면 그 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했었던 이 상단 라인대에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이 만들어졌었죠. 전형적인 조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래대금 거래량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21선을 돌파를 시켜놓고 지지를 받으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추세 전환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아 메카닉스, 이번에 로봇 섹터의 수급 트리거를 만들었었던 삼성전자 19조 로봇 투자 RX 부분이었죠. 수에 대한 기대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슈가 됐던 부분은 세아 메카닉스가 바로 구미 쪽에서 대표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성 관련 주들, 무슨 지역에 공장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로봇 관련 부품 그리고 피지컬 AI 기술 확장을 추진하고 이미 있었던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쪽에서는 직소 로봇 통합 조직이죠. RX 사업 추진실을 신설했었고, 구미 사업장을 중심으로 로봇 데이터, 팩토리 구축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AI 기반 제조 혁신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었는데, 여기에 삼성 SDS까지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구미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점이 마련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손을 잡고 AI 기반 디버링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반복 작업화를 넘어서 AI가 공정 품질을 스스로 판단하는 피지컬 AI 기반의 제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일단 협동 로봇 8대를 활용한 개념 검증을 추진을 하고 향후에 적용 규모를 최대 50대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실제 사업 단계로 구체화한 첫 공식 협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쪽뿐만이 아니죠. LG 쪽에도 공급 이력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서빙 로봇 이 부분은 다 아시죠. 클로이의 세아 메카닉스의 서빙 로봇 부품 그리고 구동 메커니즘 기술이 적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기술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매출은 또 2배로 뛰었어요. 그리고 사명도 변경을 하죠. HT 로보틱스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방향성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실적도 실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2분기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374억 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를 한 겁니다. 영업이익은 또 어때요? 2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상반기 전체 누적으로 보면 매출액은 87%,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대로 흑자 전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적 계산의 핵심 배경 수주잔고의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에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는 6천억 원 넘는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고, 기존 사업이죠. 대형 ESS형 모듈 부품을 비롯한 대형 다이캐스팅 부품, 그리고 전장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공급이 본격적인 출하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상 초반 종목 설명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은 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이 안 좋아서 신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ESS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다이캐스팅 관련된 부분은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신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가전 대기업의 AI 홈 로봇 기구 메커니즘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 이게 어디였어요? LG였죠. 그리고 국내 1위 협동 로봇 기업과의 AI 기반 디버링 솔루션 공동 개발, 이건 또 어디예요? 두산이죠.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까지 사족 보행 로봇 배터리 모듈 개발까지 말 그대로 모멘텀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천억 원대의 수주 잔고가 뒷받침한 안정적인 기존 사업 위에 로봇 신사업이 올라타는 구조, 투자 관점에서 리스크가 낮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서 기본적인 실적 부분만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25년도, 지난해 24년도 보시면 적자였습니다. 2년 연속 적자였지만 올해 이미 지난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면서 1분기에 더 큰 성장을 만들어냈고, 2분기까지 지금 영업이익은 20억 원까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부분 별도 기준이에요. 이렇게 올해 실적 전망치는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매출액은 거의 1,3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76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죠. 회사의 안정성도 좋아요. 부채 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이렇게 적자가 2년 연속 지속이 되긴 했었지만 부채 비율은 88% 수준,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2,710%, 그리고 거의 2,800까지도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도 세아메카닉스 최소 1,400억 원대에서 1,500억 원대까지 가도 시가총액 적정평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1,011억 원이죠. 아직까지 기본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실적 기준으로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물량 소화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일봉상으로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1선에 올려놓는 전형적인 움직임을 상으로 보시면 20월선을 돌파 지지, 그리고 또다시 지지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량 소화 과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낼 수 있는 120주선에 대한 지지가 이미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적 전환과 함께 실제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바닥권에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세아메카닉스, 이번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구간 신규 대응 가능한 구간인지,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손익비가 좋은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급의 집중, 그리고 섹터들의 순환매, 거기에 이런 기술적 반등까지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술적 대응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이제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기 매매 핵심 전략을 이렇게 전자책으로 정리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가량의 실전 매매 매뉴얼이에요. 특히 제가 영상에서 언제나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들, 그런 패턴들을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놨고, 추세를 보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섹터를 고르는 방법들, 그리고 대응 타이밍들, 어떤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이탈을 했을 때는 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영상으로만 말씀드렸던 부분들,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다 넣어놨습니다. 미라클의 친절한 주식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고, 이제 하나면 단순한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도 바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게 내용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리가 다 되지 않았어요.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딱 500분 선착순으로 먼저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책은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제 영상을 봤는데 타이밍을 잡기가 아직까지 어렵다. 그리고 급등주 매매 전략집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동일해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그리고 고정 댓글이죠. 이 파란색 이 부분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북 체크하는 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면 충분합니다. 신청한 이후에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일상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세아 메카닉스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짧게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 라인대를 보시면 정확히 장기 이평선, 이때는 지지 라인, 그리고 지금은 저항권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121선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00원 구간대에서 4,200원 라인대, 길게는 오늘 고점 라인대였었죠. 이 121선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 어떤 게 있어요? 바로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밍을 다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간 지지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 건지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건 단편적으로 보고 하시면은 언제나 강조를 드리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 수급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부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소통방에서 이런 타이밍들이 잡혔을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응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적을 부르는 투자 이 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2000 거의 800분가량 참여를 하고 계시고 중요한 시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한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 시간 같은 경우에도 내일 일단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 조심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어떤 식의 시장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다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통방에서는 시장 섹터 개별적인 종목 관련된 뉴스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 그대로 참고를 해주시면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영상이나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바로 코스모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21선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지지가 만들어지고 지금 반등 타이밍 정확히 21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죠. 일봉상으로도 타이밍이 잡혀가고 있고 분봉상으로는 30분 봉상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6,000원 라인대에서 17,000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확인한 이후에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오늘같이 이렇게 갭으로 빠지면서 시작을 한다. 이때는 대응 타이밍이 120선 여기에서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실시간으로 대응 타이밍에 대한 조건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타이밍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구간이라든지 지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된다. 그 이후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상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솔트룩스입니다. 이 AI 이슈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AI 챗봇 쪽 그리고 LLM 관련돼서 대장주의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게 바로 솔트룩스였다는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동안 엄청난 가격 조정이 만들어졌었고 이제 바닥권에서 어때요? 물량 소화 과정이 간간히 계속해서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최근에 거의 3거래일간 연속적인 물량 소화 과정 이후에 21선을 정말 오랜만에 돌파해 놓고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이버와 함께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그 부분과 함께 일시적인 트리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었죠. 제가 언제나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30분봉상 이 120선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지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지 않았었던 엄청난 거래량,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모멘텀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조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긴 흐름으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구간에서 지금 제가 선을 그어드린 이 구간입니다. 정확히 이 구간에 대한 연속적인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구간에 정확히 맞물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구간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라인대를 지금 돌파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 5%, 6% 구간대에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죠. 짧게 단기적으로는 14,000원, 14,5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 라인대, 짧게 이 구간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길게는 이 61선 라인대죠. 이 61선 구간대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도중에 이렇게 변동성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했던 타이밍, 지금 보고 있었던 타이밍은 이 라인대였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도 한 3%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30분봉상 이 20선에 대한 다시 한번 눌림목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구간에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타이밍이 잡혔을 때 수급이 집중이 되는 부분 지금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죠.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도 거의 4%, 5%가량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거 따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서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임이 잡혔을 때 말씀을 드리겠죠. 이 부분들 참고를 해서 그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시장 섹터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 개인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말씀드리면서 그대로 그냥 한 4%가량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쫓아갈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이밍이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셀바스 AI죠. 동일한 차트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고 분봉상으로도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거래소에서 이 구간에 대한 살짝 이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5일선 추세 대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9,500원 구간대에서 9,800원 라인대, 길게는 라운드피크 가격이죠. 만원 구간대까지 짧게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타이밍이 잡히면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상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테스입니다. 그런데 대응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특히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두 다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테스는 제가 가장 많이 찍어드렸던 종목들 중 하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국산 장비사 수주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팹 구축을 엄청 당기고 있죠. 팹 구축 2년으로 지금 단축을 시키면서 하반기부터 장비 반입이 본격화됩니다. 그 중에서도 테스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도 미친 듯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라는 부분 제가 언제나 강조를 드렸었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전공정 장비 기업 테스 올해 1분기 말 수주 잔고 1,455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공급 리드 타임이 대략 2-3개월 수준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번 1분기 수주 물량이 대다수 2분기에 그대로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실적으로 체크를 해드렸던 것처럼 2025년도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 그리고 2028년도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가량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의 안정성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채비율 유보율을 보시면 부채비율은 24% 그리고 유보율은 4,200%가 넘어가죠. 이렇게 성장성과 그리고 안정성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조 수준에서 4조 수준가야 적정평가 수준인데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예요? 2.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승 여력 미친 듯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이탈하면 안 되는 라인대들을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0%가량 하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4%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1선에 대한 이탈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는 건 전 고점 라인대, 이 돌파하는 라인대를 지금 정확히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지금 이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분봉상으로 어때요? 제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30분봉상 20선 위에는 올라와야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릴 수 있다. 그런데 이 구간까지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6%로 마감을 했어요. 분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테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테스는 어떻습니까? 테스도 동일해요. 다 똑같죠.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과대 낙폭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 구간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낙폭이 더 심했죠. 지금같이 낙폭을 보였었던 게 언제였습니까? 6월 중순 그리고 7월 중순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중요한 라인대들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지는 그런 타이밍이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보시면 어때요? 테스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 5일선을 기준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11선을 기준으로 이 추세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테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응 방법인데, 일단 이렇게 시장에 대한 과대 낙폭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냥 급격하게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진다기보다 내일은 뭘 생각해야 돼요? 반대 매매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이 만들어진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 사이에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시간을 벌리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고, 창신 메모리가 반도체 가격 낮추지 않으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 그리고 마이크론보다도 애플에게 공급 가격을 더 높여서 부른 이런 케이스 관련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시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이후에 이런 반등에 대한 기울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신규 대응 타이밍은 최소한 바닥권에서 분봉상으로는 도지를 확인을 하고 30분봉상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딱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반도체 섹터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테스를 말씀을 드린 거고, 테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이렇게 최소한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바닥권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방향을 돌렸을 때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법.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그어드린 라인이죠. 12만 5천원 구간대에서 3만원 라인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임이 더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30분봉상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타이밍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121선이죠.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체크가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장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섹터, 수급,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위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면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 전환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차피 장기적인 관점, 5년이고 10년이고 그런 관점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면서 대응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판단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참고를 해서 대응해 주시면 되고, 모르겠다, 지금 너무나 어렵다, 특히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타이밍이 잡힌다, 이런 기술적 타이밍이 잡힌다,
합니다. 그때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 대응을 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전에 당연히 시장에 대한 부분, 미장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섹터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관련된 뉴스들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대응 방법 모두 다 참고를 해주시면 최근 이렇게 힘든 장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죠. 영상 하단 댓글창 고정 댓글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 상한가 3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종목은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바로 대원전선이라든지 PS 일렉트로닉스 모두 다 타이밍이 잡힌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 대응을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추가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잡히지 않는다면 체크하고 있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안정적인 타이밍이 잡히고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해도 상한가 등 다 나오는 거 이미 확인을 하셨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미친 듯이 코스피가 10% 빠지는 장에서도 어제 말씀드렸던 3가지 종목을 보시면 모두 다 안정적인 흐름을 그나마 가져간 종목이라는 거 다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시겠죠. 이런 구간에서 이탈을 하는 건지 지지를 받는 건지 이런 판단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그냥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고정 댓글을 만들어 놨어요. 파란색 링크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소통방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북도 모두 다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과 함께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는 데는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정적으로만 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하면 그래도 할만한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 절대 잊지 마시고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 뇌동매매 그리고 투매 이런 거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시장이었지만 내일은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